코로나19의 시대, 당신은 연결되고 계신가요? 언택팅, 비대면으로 대면하기. 친구들과의 왁자지껄한 만남, 교실 강의실에서의 수업,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에는 너무나도 먼 옛날의 일인 것만 같은데요.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죠.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이후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지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멀어진 인간관계는 코로나 블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월 평균 지인을 만나는 횟수는 코로나19 이전 4회였던 것이 2회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감이 가중되었다고 답했죠. 하지만 우리들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코로나19와 함께 대안적인 모임의 공간으로 떠올랐는데요. 회의나 수업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활용되던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스터디나 술자리 같이 사적인 모임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도 지인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인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된 화상회의 프로그램. 그렇다면 처음 본 사람들과도 비대면으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언택트 본딩. 언택팅은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연결이 비대면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는 3명의 출연자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교육과 17학번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인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 19학번 우서연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너무 집에만 있고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좀 일상의 변화를 줘보고자. 홍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사교성이 좀 좋은 편이라 저도 랜선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해서 되게 여러 사람 만나고, 근데 올해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비대면으로도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사람들의 합만 잘 맞는다면 비대면으로도 사귀어서 대면에서도 직접 이루어지는 친구 사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대면으로도 뭔가 친구를 사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친구까지는 힘들어도 지인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평소 같았으면은 조금 더 약속을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 계속 집에만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과는 과 행사가 엄청 많은 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없어져서 좀 허전한 기분인 것 같고 일단 학교를 안 와도 돼서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10시 수업도 55분에 일어나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지 않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학 생활을 꿈꾸던 그런 생활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조금 아쉽고, 그로 인해서 저도 의욕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운 20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전 인터뷰가 끝나고 설레는 첫 번째 만남의 날. 비대면 만남이 아직은 어색해. 비대면 만남이 낯선 출연자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모임을 준비합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새 출연자,
비대면 만남 속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언택팅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비대면이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생물교육과 17학번 박소현입니다. 다음 제가 할까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19학번 오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생물공학부 20학번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자신에 대한 정보 4가지 중 1가지만이 진실, 3가지는 거짓으로 구성하여 진실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제 4가지 것 중에 무엇이 진실일지 맞춰주세요. 저는 4번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건지 저 오서연이요. 혹시 박소연 학생분은 그럼 저는 1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소연 학생이 1번이고 오소연 학생이 4번 맞으시죠? 네. 제가 질문한 4가지 중에 진실은 박소연 님이 말씀드린 1번입니다. 오. 와, 다들 신기하다. 박수 쳐주세요. 아, 그 1번은 저도 잘 크게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 한 8살쯤에 그 막 아침마당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맞추면 뭐 주나요? 어, 그런 거 없나? 저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진실일 것 같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3번. 네, 재민님 2번. 사연님은 저도 3번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저는 대단하시네요. 네, 3번은 여름에 이제 토익을 한번 봐봤는데 그냥 만점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4번은 이제 저는 밴드에서 베이스를 칩니다. 다음.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네, 그렇군요. 전 3번. 그러면 소연님은 3번, 재민님이 4번 맞나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활동이 마무리되고 다음은 코로나 빙고 활동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코로나 관련 선지 1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선지와 매칭되는 번호를 빙고판에 체크합니다. 투 빙고면 게임 종료.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3번 코로나 시대의 나의 취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라 집에 누워만 있기에 요즘 그 유튜브로 크라임시라는 프로그램을 정주행하는 취미가 생겨서 밤을 새가며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저의 취미입니다. 저는 그냥 이번 주부터 다시 베이스를 치고 있습니다. 곧 합주를 할 것 같아서. 네. 제 취미는 저는 그냥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요. 겨울이라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마스크 스트랩 이런 거 만들어서 친구들 주고
네, 그러고 지냈습니다. 저는 4번 하겠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겪은 일들, 들은 말들. 제가 수업을 듣는데 이제 카메라를 꺼도 되는 수업이어서 네, 그냥 뭐 딴짓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재채기가 나와서 엄청 시원하게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껐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박세현 학생 마이크가 안 꺼져 있네요 하셔가지고 한 80명 듣는 강의인데 엄청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9번 하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코로나 시대의 단점. 저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게 진짜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2학년인데 이제 막 친한 사람들이랑 막 놀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운동 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드는 것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새내기 친구들이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러게요. 진짜. 또 새내기들이 선배들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막 밥약 같은 것도 거의 못하고. 그래서 약간 쓰는 말이 달라졌더라고요. 선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같은 언어를 배워가야 학교 생활에 대한 대화가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랑 걔네가 말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마스크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마스크 쓰는 거 너무 불편하고 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대면 수업이 더 좋은 게 제가 좀 강제적으로 안 하면 거의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쪽이어서 비대면을 이래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대면이면 그나마 조금은 하지 않을까 해서 대면 수업이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비대면 수업이 진짜 편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 대면 수업을 고를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통학이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진짜 힘들어 했었는데 뭔가 가서 애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강의실에 앉아서 막 떠들기도 하고 공강 시간에 막 과방 들려서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떠들고 놀고 했던 그게 이제 학교의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뭔가 학교의 좋은 점은 다 사라지고 과제와 시험과 진짜 부담되는 것들만 남은 것 같아서 네, 그냥 학교 가서 애들 보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16번, 이 모임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점 하면 투빙고가 나옵니다. 저도입니다. 저도입니다. 뭐야, 다 동시에 나오네? 네, 그래서 일단 이 모임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점은, 어, 뭘까요? 새로운 친구들? 네, 그 정도? 다음에 좋아요.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저는 그런 걸 얻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 모임을 했고 이번 모임을 통해 그 부분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항상 아는 친구들만 만나고 그랬었는데 오늘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져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국에 사람을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은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 사실 20학번이랑 말을 해본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감동스러운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만나는 세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오늘은 두 번째 만남의 날. 우리는 오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언택팅. 밖에서 못 노니까 우주로 떠나볼까? 전 진짜 특별한 게 없었는데 그냥 수업 듣고 과제하고 별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크게 별다른 건 안 하고 요즘 게임에 빠져서 밤새 게임만 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게임 하세요? 제가 원래 롤을 안 좋아했는데 요즘 롤에 빠져가지고 밤새 하고 있습니다. 과 행사가 있어서요. 뭐 연구실 탐방 느낌으로 연구실 구경 갔다 왔습니다. 근황도 공유했겠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데 처음 해보는데 진짜요? 네. 괜찮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표정으로 게임에 접속하는 출연자들.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오늘은 게임 어몽어스를 해볼 텐데요. 참가자들은 크루원과 임포스터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합니다. 임포스터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크루원을 모두 죽이면 승리. 크루원은 회의를 통해 임포스터의 정체를 밝혀내 추방시키거나 크루원 모두가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면 승리합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 어떻게 되는 거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임포스터에게 당해버린 소연 씨. 한편 재민 씨는 다른 시체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됩니다. 마이크를 죽으신 분은 키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어? 빨라요? 미션을 시민은 수행을 하시면서 게이지를 다 채우셔도 시민이 승리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우왕좌왕하면서도 임포스터를 한 명 잡아낸 출연자들. 다시 심기일전에서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데요. 그 결과는 크루원들의 승리. 시민팀의 승리입니다. 굉장히 빨리 잘하시네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재미는 있어요. 잘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2회전. 초반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혜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그 왼쪽에서 CCTV 보고 있었는데 그 상우 씨랑 만났어요. CCTV실에서. 네. 서연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무슨 미션에서 나뭇잎 밖으로 빼내는 거? 그 산소 공급실. 아, 네, 그거 했습니다. 과연 토론과 추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회의. 저는 요즘 그 추리의 맛에 들려가지고 CCTV에서 오직 동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미션 좀 해야겠다 하고 식당 가가지고 저 쓰레기통 버리고 있는데 긴급회의가 눌렸습니다. 의심의 대상이 된 재민 씨. 이게 뭐죠? 저는 그냥 단지 동선을 예측하기 위한 추리만 하고 있었는데 저를 몰아가신다니. 열심히 변호해보지만 설득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아무 킬도 안 났다는 건 서연님과 소연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민 씨가 선택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즐기는 두 사람과 씁쓸한 한 사람. 다들 이제 제법 익숙해진 것 같네요. 진짜 억울하다. 세 번째 게임의 시작. 소연 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임포스터가 된 소연. 조금 당황한 듯 보이는데요. 하마터면 걸릴 뻔한 순간 재빠르게 미션하는 척을 해보는데요. 다행히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킬에 성공. 유유히 범죄 현장을 빠져나가기까지. 세 번째 게임의 첫 회의.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누가 발견하셨어요? 저요. 어디 있었지? 저 일단 다들 뭐 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 혹시 스토리지 미션 있다고 해서 열심히 가서 거기 있었는데. 무슨 미션 하셨어요? 가는 중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그냥 가는 길이었는데. 대민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저는 열심히 누가 죽일까 찾아다니다가 시체를 찾은 거죠. 소연 씨 혹시 거기 네. 그 화면에 글씨 빨간색으로 보여요? 아니요? 이름 빨간색으로 안 보여요? 네. 재민 씨의 유도 신문에도 잘 넘어간 임포스터. 하지만 다른 임포스터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하수구 근처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구를 내려갈 수 있어요? 임포스터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 한 명의 임포스터만 남은 상태인데요. 게임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는 상황.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미션을 하고 있는 재민 씨. 그 뒤에서 소연 씨가 기회를 엿보는데요. 소연 씨가 크루원을 죽인 순간 다른 크루원이 들어왔습니다. 에? 뭐지 이게? 어리둥절한 재민 씨.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재민 씨의 시점에서 다시 볼까요? 열심히 미션을 하던 재민. 미션이 끝나자마자 다른 크루원의 시체를 목격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맞추고 있었거든요, 통신기기. 그걸 어떻게 믿죠? 소연님이 되게 베테랑이시네. 네?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빨리 투표해야 돼 이거. 진짜예요, 진짜. 진심이에요. 빨리 투표해야 돼 이거. 5초 남았어요, 5초. 예. 그 결과는 임포스터인 소연 씨의 승리. 재민 씨는 많이 억울해 보입니다. 저 열변을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너무 빠져 있었는데요. 저 어몽어스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마지막에 내가 죽였는데 재민님이 투표를 당한 게 웃겼어요. 제가 어몽어스를 많이 해봐서 이번 판은 제가 캐리할 줄 알았는데 말이 많다고 너무 의심되니 너무 슬픈 게임이었고, 하지만 다 같이 어몽어스를 즐기니 또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뭔가 뭘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상황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가장 큰 피해자 재민 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라 오늘은 내가 활약을 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왔지만 어몽어스를 해봤다는 이유로 인포로 몰려서 좀 아쉬웠고요. 일주일 동안 집에 누워만 있었는데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이 오늘 많았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다 보니 한 10 중에 한 4에서 5 정도. 인터뷰 중간에 온 서연 씨의 카톡.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죠? 랜선 술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67% 정도까지는 내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오프라인보다는 친밀감 형성이 좀 적은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그래도 온라인이라서 뭐 거리가 멀어도 소통을 할 수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방금 같은 이런 게임을 할 때도 제 억울함을 직접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의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과연 다음까지 해서 모두 친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두 번째 만남. 게임을 통해 출연자들은 사뭇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다음 모임에서는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덧 추워진 날씨. 벌써 마지막 만남만이 기다리고 있네요. 세 번째 언택팅. 어느새 익숙해진 비대면 만남. 저는 사실 제가 술을 잘 몰라서 그냥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하나 집어왔는데요. 자몽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주는 닭가슴살인데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양심상 안주는 닭가슴살입니다. 저도 사실 안주로 닭가슴살을 가져올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주말 동안 단백질을 너무 안 먹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닭가슴살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함박 스테이크를 가져왔어요. 함박 스테이크고 맥주는 혹시 라들러라고 아세요? 근데 제가 민헨에 여행을 갔다가 이걸 먹고 약간 반해가지고 그 뒤로 라들러가 있으면 항상 라들러를 마시거든요. 재민님은요? 저는 맥주를 잘 못 마셔서 그냥 와, 참이슬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는 형이 생일 선물 준 오, 그리고 그냥 안주는 그냥 과자입니다. 빼빼로 페페로랑 무슨 초코 쿠키입니다. 빼빼로 어제도- 받으신 거예요? 저요? 제 사비입니다. 네. 혹시 다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한 주였어요. 그냥 수업 듣고 PT 가고 과외하고 과제하고 이제 슬슬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 곧 있으면 시험인가요? 네, 네, 짠할까요? 짠? 그래도 술자리니까. 좋아요. 짠. 짠. 혹시 다들 방학하시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 학기를 지내고 알바를 하고 모든 원동력이 방학 때 여행을 가려고였는데 그게 지금 사라져서 너무 슬픕니다. 저도요. 그래서 알바도 줄이고 완전 집순이처럼 집에만 있어요. 혜민님은 방학 때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도 방학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딱히 계획 같은 건 없는데 과외 빼고는 누워만 있는 휴대폰 그 스크린 타임이 한 17시간 찍히더라고요. 진짜요? 휴대폰으로 뭐 하세요? 저 유튜브 많이 보죠. 음, 좋아하는 가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 가수 영상 좋아하세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박효신이라고 아세요? 네, 완전 알죠. 알죠. 그거 어떻게 몰라? 박효신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게요. 대박. 그분 영상을 우리 모두가 대여섯 유독 시간은 휴대폰과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 2020년. 다들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되게 오래 좋아한 연예인은 아이유 되게 오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콘서트도 가봤고. 콘서트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저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약간 버킷리스트. 음,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콘서트. 언제 갈 수 있을런지. 그렇게 이야기는 깊어져 갔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생각보다 대화를 막 익명으로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선물은 그것도 되게 제가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베라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뭘 드릴지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근데 원래 몸이 찬 편이라고 하시면 막 수면 바지나 귀여운 수면 양말 이런 거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따뜻한 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귤 한 박스를 드렸습니다. 저는 약간 뭐지? 박효신에 빠져 있는지라 약간 말을 되게 이쁜 단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제목이 좋은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선물하기. 되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글귀가 있는 책을 시집인지 뭔지 그거를 보내드렸습니다. 되게 감성적이다. 그러게요. 다들 어떠셨나요? 이번 만남에서는 잘 찾아오지 않았던 정적이 흐르고 색달랐어요. 전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만나야지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뭔가 적어도 실제로 만났을 때 막 엄청 낯설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재민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근데 제 자체가 워낙 좀 남들과 금방 친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혹시나 못 어울릴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다들 또 재미있고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짧았지만 어느덧 마지막 만남도 끝을 재미있는 향해 시간이었고요. 달려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짠. 그렇게 마지막 만남도 끝이 났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비대면으로도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그 친밀감이 좀 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대면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필요한 것 같은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제 편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막 옷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준비도 많이 크게 안 해도 되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안 걸려서 딱딱 맞춰서 시간 조금 비일 때도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또 좋았고요. 진짜 친하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마주친다면 인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친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출연자분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뭐 질문 타임도 처음에 있었던 그런 거를 통해서도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알고 또 게임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저는 꽤 그래도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약간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인데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을까 좀 걱정은 되지만 그런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같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코로나 요즘 위험하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꼭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하기 전에 혹시 좀 재미없을까봐 이제 제작진의 입장으로서도 좀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또 되게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이번 학기에 학점을 많이 들어서 좀 뭔가 답답하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만남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기 아쉬워서 푸는 참가자분들의 솔직한 소감. 네. 다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좀 실제로 솔직히 어땠는지? 근데 집에서 안 나가도 돼서 좀 편했어요. 지금도 바지는 잠옷 바지거든요. 재민님 어떠셨어요? 저도 새로운 분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저는 새내기여서 학교도 못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말고는 없었는데 새로운 분들 만나서 되게 좋았고 또 줌이라 오늘도 일어난 지 10분 만에 들어왔는데 되게 편하기도 했고 사실 제가 머리도 안 감아서 모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저도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줌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출연자분들이 생각보다 다들 외향적이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친해지실 줄 몰랐는데 네, MBTI가 뭐이길래 이렇게 외향적이실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출연자들의 MBTI. 다들 역시 첫 글자가 E네요. 그러게요. 예상대로.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희 모임은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쉬운 인사를 나누는 출연자들. 신기한 경험? 신박한 경험? 신선한 행복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만남의 형태가 많이 바뀐 요즘,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도 서로 연결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물교육과의 7학번 박소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언제 코로나 상황이 다음 나아질지 전가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하고 새로운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